네, 안녕하세요. 김누나입니다. 금주의 핫한 베트남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는 김누나의 핫 이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베트남 은행들이 일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까지 인하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총리의 긴급 지시 이후에 대출 예금 금리가 모두 내려갔습니다. 자, 베트남 시중은행들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또 정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서 29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일제히 0.3에서 0.5%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들은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에 합의를 했고요. 어려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베트남의 4대 국영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에컴뱅크, 그리고 아그리뱅크,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인 BIDB, 또 비에팅뱅크 이렇게 4대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0.4에서 최대 0.5%까지 조정이 됐고요. 그 외에 또 ACB라든지 이 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들도 0.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예금 금리도 일부 인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출 금리가 지금 베트남 대출 금리가 한국보다는 월등히 높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보통 10%대, 그 다음에 예금 금리가 한 7%대인데 이 금융권에서는 대출 금리가 10에서 12%대, 그리고 예금 금리도 8에서 9%대로 기존의 10%대에서 조금 더 인하가 됐습니다. 자, 빤민진 총리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지시를 하면서 40조 동, 약 17억 달러 규모의 금융 부분에 대한 예비비와 120조 동 달러의 신용지원 패키지를 조기에 집행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성장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경기 흐름과 조금 상승하는 반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또 얼마 전에 올렸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지금 동결을 시켰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부채가 좀 심해지고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좀 발목이 잡히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또 어떤 기업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이러한 좀 긴급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가 보유고라고 하죠. 외환 보유고나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자산 보유고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금리를 더 낮춰줘도 아직 크게 위험하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한국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좀 주춤해지고 또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베트남에서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목을 걷어붙이고 좀 금리 인하를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정책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들어갈 시기인가를 좀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식시장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베트남 VN 지수 1090포인트를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자,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VN 인덱스가 전일 대비 3.22% 상승을 했고 또 1월 31일 이후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다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하였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30대 종목으로 구성된 VN30 인덱스가 1.7% 오른 포인트로 상승을 했고요. 23개 종목이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베트남 이제 증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으로는 은행주들이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밀리터리 뱅크, 태컴뱅크, 사이공 하노이 상업은행, 띠엔퐁 은행, 비엔팅, YID라는 이제 은행들이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제상업은행인 VIB는 하루에 7%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자원 전문 회사인 페트롤리맥스, 그 다음에 PBD, 모바일월드, 사이공증권, 보험사, 바오베트남 이런 것들도 역시 회복세와 상승세를 띄었다고 기사상 나와 있고요. 또 비나밀크, 비에젯항공, 쌀국 맥주 등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VN 인덱스가 최근에 갑자기 상승을 하는 추세로 간 것은 많은 현금이 주식시장으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사에 나와 있고요.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식으로 큰 투자 성공을 하시고 돈을 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베트남 주식은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 시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 30-40%까지 상승을 했다가 2021년, 2022년이 지나면서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게는 그 40% 상승된 것이 다시 원상으로 40%가 하락이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부동산 건설 쪽에 관련해서는 란띵팟이라는 건설사죠. 건설사가 부실채권 발행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이러한 이제 한국의 좀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건설사에 대한 이제 부실, 그 다음에 정부에서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건설주들이 많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등락세를 반복을 하면서 많이 좀 흔들렸던 시장이 있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소폭으로 회복을 하면서 역시 이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또 주식 전문가를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에 대한 베트남 주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또 투자와 관련된 궁금하실 만한 뉴스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가득가득 모아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